이슈 집중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그들은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사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인데요. 나는 이래서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는 20대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실제 윤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했던 20대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이제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공정의 가치 지키고 싶어하는 세대로서 내로남불적 행태에 분노 느껴? 저렇게 할 줄 알았다면 주변에 2번 찍으라고 추천 안 해줬을 거다. 비투 탕감 절대 공정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또 이거 화제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비롯해서 인사 문제 보면서 공정성에 문제 있다. 문재인 정권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윤 핵관 입김 들어간 공정하지 않은 결정. 현재 수사 중인데 이걸 의혹만으로 징계하냐라는 20대, 거의 제 20대 초반이에요. 며칠째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망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이고, 네. 그 약식 문답도, 출근길 문답도 의도가 참 뭐 좋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없는 논란도 만든다. 지금 같은 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네.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한 문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공감하지 않은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린 것이 실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중에는 지지를 했던 20대들. 이 등을 돌렸다. 이제 요 대목을 한겨레가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맞는 말인가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표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그 강의를 하니까요. 20대들하고는 두세 개, 한 학기에 두세 개 정도 강의하는데 매번 가까이 계시겠네요. 매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왜 여러분들은 젠더 갈등 하면서 같은 어떤 남성 여성끼리 논쟁을 벌이십니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물어보게 되면 제 말에 대해서 의아해요. 이상하게 얘기하지?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남성들이 이런 얘기해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계속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 피해를 아주 절감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다양한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성세대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풀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낡은 관행들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예를 들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화가 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출하시잖아요. 해석해 보십시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줄기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전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라 데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타겟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잘못된 기득권, 그다음에 낡은 기성세대의 관행, 이것들을 깨야지 저희 20대들에게 새로운 활로와 세대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가 문제예요. 그런 거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거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핵심적으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던가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소위 권력과 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상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불을 벌 수밖에 없는 이 불평등 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막대한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능력이라는 것을 줘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능력이라고 얘기했으면 부를 줘서 올라가요. 그럼 그건 계속 소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이데올로기를 깨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소수는 그 이데올로기를 향유하는 것이고요. 다수는 자기 스스로 모르면서 예를 들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정의이냐 치부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20대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렇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현상에 대해서는. 저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매번 발생했어요. 문재인 정부 등장해서 또 얼마나 20대가 가장 높이 투표했잖아요. 30, 40대보다도. 근데 2년 후부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를 깨십시오. 기득권을 깨십시오. 그다음에 기성세대의 낡은 관행을 깨십시오. 좀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투쟁! 그런 투쟁은 아니고요. 투쟁!
그런 기득권 타파, 투쟁, 그런 투쟁은 아니고요. 싸우자 이기자, 얍. 자,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당연히 20대 남성들 지지를 받았던 정당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국민일보의 사진 보도 이어갈 텐데요. 혁신위가 열렸습니다. 의견 수렴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했는데 의견 수렴 경청회에서는 보수 시민단체 의견들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경청에서 나온 목소리가 뭐야? 당신들 청년들이 싫어할 만해 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이 타이밍에서 환하게 웃는 자 누구인가?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아,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진 배치였군요. 그럼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네요. 요즘 좋을 수 있어요.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냐? 바로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들고 웃음꽃을 피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등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모습인데요. 우리 소장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대남의 지지를 거의 뭐 몰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20대들 남성의 지지를 한껏 끌어모았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저렇게 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내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네. 저희가 또 그래도 그 이준석 대표랑은 또 같은 세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죠 뭐.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막 좋아할까요? 거봐 나를 이렇게 팽시키더니만 망했네 망했어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저는 굉장히 슬픔이 배어 있는. 아 그래요? 저 얼굴에요? 아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살짝 눈물이 날까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힘들 때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밖으로 도는 대표의 그 일상이 매일매일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굉장히 쓴 그 마음을 삼키면서 네.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와신 상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김진태 지사와 만난 게 굉장히 좀 그 흥미로웠는데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실은 지난번 컷오프 때 5.18 폄하하고 태극기 부대랑 함께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네. 그 컷오프를 당할 뻔하다가 기사회생한 인물인데 예. 이분과 이준석 대표가 향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면서 역시 정치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네. 적의 적은 동지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조금 네.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제 좀 다양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네. 예, 저는 그래서 단식을 하려고요. 단식이요? 단식을 하니까 바로 봉천 다시 경선 붙게 해주니까. 아,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 단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지만 실제 지역 순회 공연처럼 당분간은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교수님 저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할 일이 없어요. 네. 할 게 없어요. 지금 지역 순회 공연 할 일이죠. 어쨌든. 아까 예를 들면 순회 공연을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순회 공연도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원인을 제공했고 윤리위는 점화를 시켰고 네. 친윤은 불을 껐는데 네. 물을 확 뿌렸는데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물 왕창 뿌린 데서 불씨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상 중앙당에서 그 실제 법인카드라든지 그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그 경제 권한들을 다 잘라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비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여론전을 벌이실 텐데 다음 지역은 또 어디 가는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20대 남성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혹시 우리 인터넷 바닥민심에서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아쉬워하며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며 나도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제 이런 여론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늘 투사처럼 적들과 이제 맞서 싸웠던 네. 이준석 대표의 모습하고 이제 좀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내재적 접근해 보자면 약간 네. 그 힐링 투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 이거 웃겼다. 김 대표보다 한 번 그렇잖아요. 했네요. 항상 이게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많이 네. 이제 날 서 있다가 네. 사실 이제 만나고자 신청 받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네, 본인에 네. 대해서 좀 더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아. 얘기도 듣고 하는 거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네.
그리고 좀 여기서 힐링을 받아가는 그런 네.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방송에 제가 이거 써먹어도 됩니까? 지금 저작권은 이제 본인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의 힐링 투어라고 저희가 네. 다음에 제목으로 써먹어도 돼요? 그건 뭐 이따가 알겠습니다. 상의를 좀 하시죠. 예. 자, 다음 사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사진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니 사진만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음 사진 만나보시면 이거 어디야? 딱 봐도 시장이네. 이거 어디야? 뭐 신당역이야? 어디 뭐 중앙시장이야? 춘천시장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어디야? 여기는 구미입니다. 아, 한겨레 사진 보는데 여기 구미에 있는 중앙시장이고요. 왜 네. 구미냐? 한겨레에서 20대 남성들을 인터뷰한과 더불어서 누구를 인터뷰했냐? TK. 바로 TK의 민심. TK의 민심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TK도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TK까지는 괜찮다고 다들 안심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이 보글보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한겨레도 이 사진을 함께 실어놓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지하긴 하는데 이게 자꾸 입방아에 오를까 우린 좀 조마조마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이 사진을 실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야기 나눠봐야 될 부분은 대구, TK 이쪽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아직도 굳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이제 뭐 이번 주간 지지율 저희가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32까지 내려왔던 지지율 중에 보면 지역별로 보면 TK가 아직 그래도 굳건한 편이거든요. TK의 변화가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답답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답답해하는. TK 조차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지지를 하자니 성뜻 내키지는 않는 상황. 그렇다고 갈 데는 없는 분들이신데 네.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제가 적재적 의존관계인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네. 탄핵 얘기를 딱 꺼내시니까 잘 잘 됐죠 뭐 TK는. 오케이 저런 얘기를 꺼내? 내가 지지할 명분이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 20%대로 떨어질 걸 막아준 데가 어디냐? 예. 무슨 도어스태핑도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박홍근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가 탄핵 막아줬군요. 발언을 통해서 막아야 될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들이 민심을 진짜 못 읽는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탄핵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뽑은 사람들을 갖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가장 가슴 아픈 선택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얘기를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에 네. 올라가서 신났다고 예. 탄핵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상식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하나? 그 기억나시죠? 2010년, 2017년 민주당 띡소리도 못했어요. 탄핵의 탄자도 못 꺼내겠어요. 네. 왜? 국민들이 하는 거야 그건. 정당이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저는 뭐 탄핵을 하는 건 저는 탄핵이 2번 되는 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죠? 국민의힘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예. 국민들의 삶 또는 약자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게 좋은 거죠. 네. 저는 TK가 동아줄을 하나 잡았다. 네. 30%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아줄을 잡았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네. 민주당이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 결집 여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이거 뭐야? 자막 언제 바꿨어? 깜짝 놀랐네. 이렇게 일 처리가 빨라요? 자, 탄핵 언급한 박홍근. 근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뒤에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하긴 할 건데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다루고 가자면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2개월 좀 넘었어요. 탄핵 얘기는 선생님 너무 빠르죠. 언급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탄핵 얘기를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어제 이제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이고, 어제였고, 오늘이 네. 이제 국민의힘 순서인데, 네. 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전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의 어떤 어조, 서로 당을 비판하는 어조가 과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네. 탄핵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빌미를 줬다라는 얘기에는 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뽑은 사람들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예. 굉장히 저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민주당 쪽 인사들 가끔 만나서 뭐 취재해보거나 얘기 나눠보면 뭐 그 본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윤 대통령도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봐, 좀 장난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가도 될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는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고 함몰되다 보니까 굳이 나올
나오지 않아도 될 말들이 좀 오버해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예. 팬덤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팬덤 댓글 엄청 올려요. 팬덤층들이.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한다고 얘기는 맨날 올라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오인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가끔 오인을 해요. 네. 그거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추동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던지면 네. 집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선거 가까워 하든지 경선을 해서 예. 공천받을 때나 네. 아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예전에 광화문에 다닐 때 광화문의 그 사거리에 보면 항상 이제 그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스피커 크게 켜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내대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부 시민이 자기 의사표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었어도 예를 들면 당시에 뭐 이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분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국회 어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는가 기억을 해보면 사실 그런 표현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